와인 한잔 할까요? 혹시 레바논에서 와인을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레바논 하면 흔히 떠오르는 건 중동, 전쟁, 종교 분쟁 같은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땅은 와인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레바논은 와인의 기원주 중 하나라고 불릴 정도로 오래된 와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샤또 뮤자르 같은 세계적인 와인도 바로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오늘 조금 생소하지만 역사와 감동 그리고 매혹적인 풍미가 가득한 레바논 와인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힘을 나게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오디세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FIC 한국 와인기사단 김동준 총사령관입니다. 사브라주 레바논 와인의 역사는 정말 깊고 깊습니다. 시작은 기원전 3000년경 해양민족 페니키아인들이 이 지역에 도시국가를 세우면서부터입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티레나, 시돈 같은 항구 도시에서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는데 그들의 비밀 무기 중 하나가 바로 와인이었습니다.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와인을 항아리에 담아 지중해 곳곳으로 실어 나갔습니다. 심지어 레바논 국립박물관에는 5000년대 청동 포도주잔이 전시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로 치면 신석기 시대쯤입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와인을 단순한 술이 아니라 신성한 음료로 여겼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여기서 영감을 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레바논을 점령하면서 와인 문화는 더 꽃을 피웠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레바논 와인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만큼 품질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중세시대에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와인 산업이 좀 주춤했습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술이 금기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19세기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레바논의 포도밭을 보고 이건 보르도 못지않네 하면서 와인 양조를 장려했습니다. 이 시기 예수의 신부들이 크사라 와이너리를 설립하며 현대 와인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 와인은 그 긴 역사를 자랑하며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레바논 와인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핵심은 바로 베카 계곡입니다. 레바논 동부에 자리 잡은 이곳은 해발 1000m쯤 되는 고지대인데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시원한 기후 덕분에 포도 재배의 천국입니다. 토양도 석회질과 정토가 섞여 있어서 포도의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잠깐 여기서 베카 계곡이 익숙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대 유적지 바알베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포도밭 옆에 로마 신전이 버티고 있는 풍경 상상이 가시죠? 와인을 마시며 역사를 느끼는 기분이랄까요? 주요 와이너리는 샤또 크사라, 샤또 뮤자르, 샤또 케프라야가 있습니다. 특히 크사라는 1857년 예수의 신부들이 시작한 곳으로 지하 저장고가 2km나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와인을 숙성시키면 맛이 얼마나 깊어지는지 한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샤또 뮤자르는
레바논 와인의 대명사로 1930년대에 설립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와인 양조를 멈추지 않았던 전설적인 와이너리로 까베네 쇼비뇽, 시라, 까르메네르 같은 국제 품종을 블렌딩한 복합적인 레드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숙성이 오래되고 발효 과정도 자연주의 철학의 기반에 있습니다. 샤또 뮤자르 와인은 오크배럴과 병숙성을 포함해서 출시까지 최소 7년을 기다리고 출시 이후에도 10년, 50년, 심지어 20년 이상 숙성도 가능합니다. 장기 숙성이 최적화된 구조이고 높은 산도, 좋은 구조감, 내추럴한 발효가 특징입니다. 빈티지에 따라 30년에서 40년 후에도 마실 수 있어서 1980년대, 1990년대 빈티지를 지금도 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샤또 케프라야는 베카 계곡에서 두 번째로 큰 와이너리고 1950년대에 설립되어 현대적 설계와 과학적인 양조 기술로 유명합니다. 까베르네 쇼비뇽, 시라, 무르베드르 등을 블렌딩한 풀바디 레드와인이 주력이고 로제와 화이트 와인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레스토랑, 시음장도 함께 있어서 와인 관광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이크시르 와이너리는 2008년에 설립된 고도가 높은 포도밭으로 유명한데 최고 1800m까지 올라가는 북반구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는 독특한 기후를 제공하여 와인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로컬과 국제 포도 품종을 혼합해서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며 로제 와인이 유명하고 수출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도메인 와르디는 1891년 설립된 레바논의 오랜 역사를 가진 와이너리로 베카 계곡의 자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레드, 화이트, 로제 와인 그리고 아락과 같은 전통 주류를 포함한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베이디 같은 로컬 포도 품종을 활용한 와인은 레바논의 전통적인 와인 문화를 반영하며 지속 가능 성장과 국제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곳입니다. 레바논 와인은 주로 레드 와인이 강세인데요. 까베르네 쇼비뇽, 시라, 메를로 같은 국제적인 포도 품종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현지 품종인 오베이디나 메르와도 화이트 와인으로 사용받고 있습니다. 레드 와인은 보통 진한 루비색에 블랙베리나 체리 같은 잘 익은 검붉은 과일향이 강하고 약간의 향신료 느낌의 시나몬이나 후추 같은 향이 더해지면서 흙내음까지 어우러지는 중후하고 묵직한 맛을 냅니다. 반면 화이트 와인은 레몬, 사과 같은 상큼한 향에 약간 오일리하면서 견과류 향도 나고 미네랄 느낌이 살아있는 깔끔한 맛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샤또 뮤자르 레드와인인데요. 숙성되면서 가죽이나 타바코 같은 독특한 향이 납니다. 처음에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자꾸 손이 가는 그런 맛입니다. 레바논 와인을 프랑스 와인과 이탈리아 와인의 중간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균형 잡힌 맛이 매력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레바논은 중국 음식의 천국인데 와인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먼저 레드 와인은 양고기 케밥이나 쇠고기 샤와르마와 찰떡입니다. 와인의 묵직한 맛이 고기의 기름진 풍미를 잡아주면서 입안에서 춤을 춥니다. 케밥은 꼬치 형태로 구운 고기 요리이고 샤와르마는 중동식 향신료로 양념된 고기를 얇게 썰어 납작한 원형의 피타 브레드나 밥과 함께 먹는 음식입니다. 화이트 와인은 후무스나 타블레 같은 상큼한 샐러드와 잘 어울리는데 특히 타블레의 파슬리와 레몬 향이 화이트 와인의 산미와 만나면 정말 와 이게 바로 지중해 맛이구나 싶을 겁니다. 후무스는 병아리 콩을 으깨서 참깨 소스, 올리브유 함께 섞은 소스 같은 딥이고 타블레는 파슬리와 토마토, 잘게 부순 밀, 불구루를 넣어 만든 상큼한 샐러드 전체 요리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꿀조합은 샤또 케프라야 레드와인의 양갈비 구이입니다. 한 입 먹고 와인 한 모금 마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레바논으로 이민 가야 하나 고민하게 될 겁니다. 레바논 와인의 중후한 스타일과 은근한 향신료 느낌은 양념이 강한 한식과도 잘 어울립니다. 먼저 레드 와인의 경우 달콤한 간장 양념의 불고기, 짭짤하고 달콤한 맛의 갈비구이, 매콤하고 달콤한 떡볶이,
김치에 발효된 감칠맛과 돼지고기의 풍미가 있는 김치찜이 좋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고소한 참기름 맛과 채소의 아삭함이 있는 잡채, 매콤하고 기름진 맛의 김치전, 해물의 감칠맛과 쪽파향이 나는 해물파전, 시원한 육수의 맛있는 냉면과 완벽한 조화를 만듭니다. 로제 와인은 고소한 기름진 맛의 삼겹살, 고추장 양념과 채소, 고기가 조화로운 비빔밥, 매콤한 풍미의 매운 닭볶음탕이 최고입니다. 레바논 와인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샤또 뮤자르의 전쟁 스토리입니다. 1970년, 80년대에 레바논 내전이죠. 백하 계곡은 전쟁터 한가운데였습니다. 포도밭 근처에서 총알이 날아다니고 포탄은 떨어졌지만 창립자 세르주 호시아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도 수확을 위해 트럭을 몰고 위험을 무릅썼으며 심지어 포탄 파편이 와인통에 박힌 적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979년 빈티지는 영국 와인 박람회에서 최고의 와인으로 선정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는 전쟁 속에서도 와인을 지켜낸 레바논 사람들의 끈질긴 정신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크사라 와이너리 지하 저장고입니다. 이곳은 원래 로마 시대 동굴이었는데 예수의 신부들이 우연히 발견해 와인 숙성에 사용했습니다. 신부님들이 미사 와인을 만들다가 대박을 친 겁니다. 이러한 스토리들은 레바논 와인을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레바논 와인이 아주 흔한 편은 아니지만 강남, 이태원, 홍대 근처의 와인샵에서 레바논 와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샤또 뮤자르나 샤또 캐프라이어 같은 유명 브랜드는 수입 업체를 통해 일부 매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와인 코너에서도 간혹 레바논 와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주로 고급 와인 섹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샤또 뮤자르 레드나 이크시르 같은 브랜드가 종종 올라옵니다. 대형 마켓 플레이스에서도 검색을 하면 몇몇 제품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샤또 크사라 화이트 와인이 5만 원대에 판매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원하는 와인이 없다면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하고 배송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레바논 와인은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샤또 뮤자르 레드는 약 10만 원에서 15만 원, 샤또 캐프라이어 레드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선입니다. 와인 행사나 시음회에서 레바논 와인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중해의 숨은 보석, 레바논 와인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레바논 와인이 단순히 술은 아니라는 거 아셨죠? 5,000년 이상의 역사, 전쟁을 이겨낸 의지, 그리고 지중해의 따뜻한 햇살과 바람이 담긴 맛까지 와인 한 모금에 담긴 이야기와 철학이 정말 남다르죠. 아직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한식과의 페어링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레바논 와인만의 감동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와인 쇼핑할 때 혹시 샤또 뮤자르라는 이름을 만나게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계속되는 와인 세계 일주, 또 다른 놀라운 와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와인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 나이상과 포도주를 위하여.